저거 좀 될 수 있지. 제가. 자,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방금 서울에서 전쟁 치다 와가지고 꼬라지가 엉망이죠. 예. 예? 꼬라지 몰라요? 예.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특강 의뢰를 받고, 우리 영남대학교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도 학위도 좀 했고, 과거에 또 우리 영남대학교 어떤 전산 시스템에 종사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잠깐 소개하면은 저를 모르시나요? 제 이재철을 모르시나요? 야, 이러면 큰일 났는데. IT에 대해서, IT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컴퓨터계 3대 거목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우리 순자씨 모르시나? 몰라요. 다들 순자씨잖아요, 순자씨. 내 사랑하는 순자씨. 예. 컴퓨터계 3대 거목을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거목. 예. 저는 이제 포항제철 전산실에 근무하다가 93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IT 회사. 그 당시에 비트 컴퓨터라고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서.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대학에 이제 견인 교수로 강의도 하고, 예. 아주 컴퓨터계의 조폭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컴퓨터 세계, IT 세계에 또 학교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공부하고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가는 길을 이제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마음껏 한번 뿜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폼 잡고 왔는데, 폼 잡기는 고사하고 지금 꼬라지가 엉망이라 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형식 없이 여러분하고 같이 2시간 동안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값진 시간, 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 비록 2시간이지만, 그죠? 아주 재미나게 열광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알았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 형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디지털 시대. 발음도 잘 안 되죠? 디지털 시대 정보 수집과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함축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근간으로 좀 더 크게 아주 큰 이야기부터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특히 우리 오늘날의 여대생들이, 우리 순자씨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까지 불 떼줘야 되는데 요즘은 생산성. 그래서 특히 과거의 산업화 시대보다는 지금 정부와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미 팀장들이 우리 순자씨들이 많이 돼요. 특히 우리 IT는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 모든 게 과거에 몸으로 때우고, 그죠? 닦고 저이고 기름치는 게 모든 게 데이터화돼서 프로세싱에 의해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로 좀 무서운 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기 보시면 해군사령부, 군조직 이런데 또 이렇게 좀 험한 데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오늘 우리 순자씨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은 나중에 보면 과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스타일 한번 꾸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우리 여대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만 방향 설정을 잘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즘은 열심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유비쿼터스 시대는. 예? 아주 생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1시간을 해놓고 10시간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디지털 시대고 그 원리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무엇인가? 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앞으로 IT 시대, 예?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을 3배, 4배 하느냐? 그죠? 오늘 그 해답을 반드시 주고 가겠습니다. 상태 봐가면서.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은,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작하지 뭐.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예. 옷 벗을까요? 옷 벗으면 빈대. 옷 벗으면 안 되나, 이거? 일주일 전에 많이 샀어요. 아니, 우리 회사가 작년까지 이제 대구에 본사였습니다. 명동 노타리에 보면, 경북여고 맞은편에 보면은, 우리 M2M이라고, 거기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10층입니다, 10층. 우리 대구에서, 그 일대에서는 가장, 거기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사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서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거의 목요일까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대학 수업 때문에 대구 있고, 이제 서울에 오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하면은 상태 좋으면 나가고. 여러분의 가이드가 충분히 되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는 지금 서울에 있고, 디지털 단지에 저희들이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현재 경무요 맞은편인 M2M은 지사가 되고요. 또 저희들도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여요. 또 팔공산에 가다 보면 M2M 800평의 연구센터도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심심하면 놀러 오시고, 거기는 주로 공이 많이 묵어요.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대구에 지사가 있고, 연구센터가 이제 팔공산 동명, 들어간, 한티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M2M이라고 딱 있어요. 그러면은, 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호주에도 시드니 옆에 캠시라는 도시에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1개의 본사와 4개의 지사, 하나는 해외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현재 대구 사이버대에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대 교수는 뭐 안 나가잖아요. 한 번만 해놓고 여러 군데 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대에 출강 나가고 또 대공대에 견임으로 있고 뭐 욕심이 많아서 하는 게 많죠. 집도 여러 군데 있고 네. 와이프는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재미나게 아주 재미로 갑니다. 재미.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분도 앞으로 재미를 느껴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I enjoy.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즐기는 놈한테는, 즐기는 순자 씨한테는 따라할 자가 없어요. 네? 우리가 컴퓨터 게임 PC방에서 24시간 게임하다가 디비지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래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죽을 줄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사람한테는 따라갈 자가 없어요. 공부가 재밌어봐요. 1등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재미가 뭔가? 재미는 스스로 메이킹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내가 형식 없이 될 수 있으면 2시간 해드릴게요. 알겠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빠져봅시다. 그래서 아주 큰 이야기 합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순자 씨는 공부 많이 지금도 공부 중이죠? 예, 유치원 나왔나요? 아 대단하네. 유치원 못 나왔죠? 고향이 봉화나서. 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 이 시간까지 대학까지 인생에 거의 3분의 1. 빨리 죽는 사람 반이다, 반. 반 이상을 우리가 공부,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뭐하고 어떤 테두리,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순자 씨는 공부를 왜 하나요? 공부하는 목적이, 이 시간에 또 이 학점이 걸려있다 하네? 학점. 왜 공부하시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예? 예? 내가 학점 안 좋으니까 이야기가 괜찮아? 예? 예? 솔직히 이야기 공부 왜 하나요? 원천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고, 우리가 오늘. 완전 오늘 해보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거든? 우리를 찾아봅시다, 우리를. 왜 공부하나요? 왜 이래 또 오시나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빨리 이야기 진도 나가야 되지. 예? 취업하자고. 예, 아주 뭐, 현실성도 있고. 한 번만 더. 공부를 왜 하나요? 남들 다 하니까.
흘러가는군요. 법을 전공하셔야 되는데 흘러가는 거 물술자에 갈것자.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 왜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어떤 특강 가니까 학문의 뜨거운 질 탐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방금처럼 우리 순자 씨처럼 지역 남들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잘 살아보여 잘 살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남들보다 돈 10원 더 벌고 좋은 집에서 맞나요? 좋은 그 부군들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아보려고 공부하는 거야.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 뭐 학문의 뜨거운 진리 마지막은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작은 뭐부터 한다? 행복부터 합니다. 이 IT 특강에 유비거든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 행복.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IT도 마지막은 뭐다? 행복 추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 행복을 찾기 위한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 리베자가 됐고 현재 우리 무여 형님이 우리한테 행복을 찾아주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행복을 못 찾아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십등신이죠. 너무 깊이 하락하지만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IT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행복하느냐?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실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참 신이 우리 인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문제를 줘서 이 문제 해결을 현명하게 하면은 문제 해결의 선물은 뭐다? 행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 우리 여러분 고3 때 대학 입시 문제 잘 푸니까 좋은 대학 와서 행복해. 행복하지도 않지만 일단은 순간적으로 행복해 느끼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안 가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앞에 문제를 그게 면접이든 실무든 시험이든 문제 해결을 다 남들보다 잘하니까 대기업에서 이리 와 연봉 1억 더 줘 이런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 우리가 까가 다르지만 그 마지막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방법.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아니 뭐 하려고 여기 뭐 교수님 때문에 앉아있어요? 집에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 우리 영남대학교 돈 주려고 앉아있나요?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아버지 뭐 하지요? 다 이거입니다. 내 아버지 많아. 주로 난 이 험악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적응이 안 돼요. 우리 남학생이나 남자들한테 가면 너 아버지 많아 이러거든. 반드시 나오는 답이 아버지 건달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인데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우리 IT에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고리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 IT에서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알고리즘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참 옛날에 가보면은 아라비아의 수학자 중에 알고리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많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알고리즘 하는 사람한테 오니까 아주 현명하게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수학이나 우리 전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현대는 알고리즘을 터득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인류대학 대기업에서 인류대학 좋은 대학 출신들을 뽑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특히 또 지방대학 학생보다는 좋은 대학 학생들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아주 현명하게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인류대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론을 오늘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제까지 공학금 다 내한테 다 내야 돼 이거. 근본적인 걸 건드려주는 거지? 맞습니까? 오늘 과연 이 유비쿼터스 시대 여러분이 졸업해서 나가는 시대에
문제 해결 방법이 뭔가, 그죠? 그걸 오늘 찾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 게 아름답거든. 복잡한 게, 우리, 잠깐 간간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그 이학생들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순자씨들의 매력이. 과거에는 여자, 참 여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자. 서른도가 그렇게 구슬프게 이 노래, 여자.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여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자 이퀄 내숭이에요, 내숭. 내숭을 아시나요? 내숭. 이 여자는 내숭을 잘 들어야 좋은 데 시집 가고 이런데 요즘은 바뀌더라고요. 내숭이 아닙니다. 단순무식입니다, 요즘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 재밌는 게 많은데, 예. 여자 이야기. 참, 이거, 오늘, 특히 우리가, 여기 계신 순자 씨는 다 고향이 어디, 남쪽이죠? 예, 대구, 경부. 예? 그래서 특히 오늘 내가 오늘 옵션으로 말 나와서 미리 이야기 해버리지. 성질이 급하니까. 우리 특히 지방대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 쪽에 취업하시는 우리 순자 씨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서울에 가면은, 업체에 가보면은, 어떤 여직원의 별명이 헷갈릭하는 여직원이 있더라고. 여직원의 별명이 헷갈리 이러더라고. 헷갈딱 하는 말 아시나? 그러지. 우리 경상도 다 알아. 개박. 또 서울에서는 헷갈딱 하면 먹는 기인가? 그거 몰라요.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가 좋은 데 취업을 하잖아요. 시집 가는 건 아니고. 가서 이제 보통 서울에서는 지하철, 우리도 대구도 지하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취업을 해가지고요. 좋은 회사 취업을 해가 첫 출근을 하는데 가슴이 설레잖아요. 첫 출근하고. 그리고 서울은 처음이라. 서울은 처음이에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 밤새도록 좋은 티 안 내려고. 우리 경상도가 우리끼리 있어서 괜찮은데 서울에 가보면 바로바로 좋은 티 납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표가 바로바로 나요. 아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이 단어에 자기 성격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경상도는 성질이 급하고 화끈해요. 여자도 그래요. 성질 급해요. 성질 급하다는 게 어디 있냐? 단어에 다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계신 할머니가, 놀다가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 이제 오셨습니까? 이래 하잖아요? 우리 경상도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 세자로 줄이지? 오늘 보너스. 오늘의 보너스. 할머니, 이제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놀다가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할맹겨! 이 성질 급하잖아. 그 언어를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지역성이나 특히 우리 경상도는 성질이 급하고 아주 욕도 잘하고 화끈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경상도에서 대만에 있는 사람들, 화끈한 사람들 나를 잡았잖아요. 알죠? 막걸리 한잔 먹고 죽자, 박정희. 본인은 누굽니까? 친구야. 이 전부 다 경상도, 확실히까지 경상도거든. 왜? 그 시대에 그런 마인드, 그런 사람들을 요구했으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만에 있는 사람, 경상도 기질이 통했으니까. 과거에는 경상도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삼성의 본거지도 경상도요. 아시겠습니까? 경상도 삼성물산, 경상도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다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경상도는 꼴등입니다. 모든 면에서. 왜? 시대가 경상도의 기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경상도적인 마인드도 바꿔야 돼요. 그거 못 바꾸면은 앞으로 우리는 행복의 선물 받기는 힘들어진다. 지금 시대는 우리 경상도 마인드하고 안 맞아요. 성질 급하고 화끈하고 싸움 잘하고. 옛날에 이 조직들도 다 경상도 출신이야. 경상도 상칼 이러고만 이야기되나 피바다 야들이 다 잡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단어의 언어를 보면은 그 지역성을 다 알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한가닥 하거든. 이 스타일이 되게 조폭인데, 서울에서도 사올 일이 있어. 한번 사왔어. 내가 화가 나가. 그래서 사왔다고. 이거 사물 하고. 그래, 경상도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데, 사오면 안 돼요,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여러분도 말을 못 알아듣네? 세대 차례. 내가 원래 나이 29인데 이렇게 차이 나시나?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움을 당하는데, 이놈의 새끼 배돼지를 수군 풀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몰라. 배돼지를 몰라. 내가 배돼지를 하니까, 배돼지요? 하얀 돼지 말이죠? 아이, 싸움이 전혀 안 되노. 이거, 우리끼리는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되잖아. 우리끼리는 되는데, 내가 요즘 서울에서 이제 전쟁을 치지요. 이제 중소기업청 일도 하고, 산자부 장관도 잘 나갑니다. 또, 명박 형도 내일 만나고, 명박 형도 우리, 누군지 알지? 고향이 남쪽입니다, 저. 흥해. 저 고향도 거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또 경상도가 또 작겠지? JJ가 있으니까. 경상도의 자존심으로 지금 서울에서 전쟁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특히 대구에서 올려온 여대생들이 실수를 하더라고. 자기 딴에 촌티 내도 괜찮은데, 그 경상도 말이 표가 나니까 촌티 안 내려고 밤새도록 서울말 연습을 했어. 잠도 못 자고 서울말 연습 쫙 했는데, 첫날 첫 출근에 우리말로 뾰록이 났는 거요. 지하철에서 첫 출근이니까 가방을 들고 이래 서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경상도가 미인이잖아요. 그러니 서울 남자가 딱 괜찮으니까 아가씨 가방을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아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별로 안 무거우니까 여기까지 서울말 맞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까봐요. 이거 해깝다 하는 말은 옛날 이야기. 몇 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 우리 영남대학교 여러분 순자 선배 해깝다 하는 말 많이 써. 그 해깝다 이러지. 가볍다 하나? 이거 서로 화 돼가네. 그래서 헷갈림 가는 별명이 막. 근데 우리 서울에서 촌티 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서울이나 해외 취업하면 촌티 내야 돼요. 영어도 촌티스럽게 해야 돼요. 풀리지 말고 완전 경상도 영어 있잖아. 알죠? I like the you 뭐 이런 경상도 파워가 좋습니다. 머리만 잘 쓰고 오늘 방향만 잘 우리 경상도가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휴먼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힘을 나는 그걸 알아냈어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혼자 자들하고 싸우니까 힘이 들지. 전쟁이죠. 야전사령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서울 또 해외에 와서 내하고 손잡고 한번 석군합시다. 10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뭐 주제도시 막 이야기하죠. 그 100만 양병설.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다가 또는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야기해요. 시장이요. 무여의 형님, 100만 양병설. 우리나라 정말 기술, 특히 IT를 도구로. 여러분, IT는 목적이 아닙니다. 컴퓨터, 인터넷, IT는 목적이 아니에요. 툴입니다, 툴. IT를 도구로 무정한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휴머니어를 해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합니다. 임금님! 이러니까, 쉴 데 없는 소리 한다 하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굽니까? 10만 양병설 주장한 학자가 누구예요? 신사입니다, 아이가? 누구 있었는데? 뭐, 태계 이항인가 누구 있었죠? 누구예요? 이게 완전히 상식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네. 하여튼 누구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조한테, 우리나라가 외세에, 특히 일본이나 외세에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10만 명의 훈련된 군사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선조가 쉴 데 없는 소리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맞나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혼란기에 왔어요. 지금이 그 시대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특히 여장부들을 많이 양성시켜야 돼요. 10만 양병설, 난 100만 양병설 주장하거든. 현재 우리나라 IT 기술자가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부족하고 일본은 30만 명이 부족합니다. 호주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온 오스트레일리아 이러는 여러분 모르고 있죠. 제발 온나 오면 다 해줄게 하는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온나 해도 모르고 거기에 해외 연수락하고 백패카 호주에 가면 백패커 간대. 이거 백패카예요. 백패커가 뭡니까? 호주식 영어 백패커 등짐을 지고 여행 다니는 뭐 해외 연수 온 이런 친구들을 백패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백패커들 모아놓은 연수 같은 데가 숙소가 있습니다. 그 백패커 이래요.
근데 가들 빽빽하게. 백인데, 예, 호주식 영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방향, 방법, 솔루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돈 주고 돈도 어렵게 모으잖아. 아르바이트, PC방부터, 어디 다니는 불고기집, 또 편의점, 주유소,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공학까지 넣으면 안 돼. 1년 돈 학교 다 내놓고 공부는 안 맞나, 그거. 푼도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 간다고 친구들하고 빽빽하 등짐 지고 가서 또 가고, 그죠? 그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요, 영어를 모아하는 국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더 모아합니다. 가다는 이 빽이 안 돼요. 빡! 이렇게 합니다. M이 발음이 안 되고, 에모! 이렇게 합니다. 에모. M이 발음이 안 돼. 에모!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가장 모아하는 나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의 돈을 걷어들이려고 호주, 그 의학연수원들이 쫙 있습니다. 홈즈 컬리지부터.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닌데, 거기에 가본 사람도 있죠? 시드니, 안 가봤나요? 해외연수 안 가보셨나? 가면은, 영어 배우고 가면 감점 한국아들끼리고. 그 돈 쓰고,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방향성만 잡으면은, 돈 안 쓰고, 연봉 7천, 8천, 1억 받아가면서, 호주에 있는 돈, 일본에 있는 돈, 그 나라 돈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많습니까? 솔직히 국민소득 이제 10,000불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호주는 33,000불이요.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돈 갖다 줍니다. 돈 안 주고 온낙하는데도 그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저는 백만양병성. 이제는 여러분들 해외, 특히 취업,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과거처럼 대학만 가지고 어깨에 힘주면 영원히 어깨에 힘줍니다. 난 그래도 지방의 명문대 우리 영남대학교 나왔는데 어깨에 힘주면 영원히 힘줘야 돼. 죽을 때까지 힘주고 다녀야 돼. 예? 대학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90년도까지만 해도 네가 무슨 대학 나왔노? 이 하나가 인생을 결정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의대학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뭘 해도 먹고 살거든. 그런 인프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회사에도 지금 면접 보고 있지만 전혀 대학 노. 대학이 뭐 중요합니까? 무슨 대학을 나오는데? 우리 서울대학은 전 세계 100등 안에도 못 들어서 허득허득거리는데, 서울대학에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업은 이념적으로 기업을 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하는데 기업들이 실제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을 지가 공학교를 나오든 학교를 안 나오든 검정고시를 했든 우리 회사에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사람. 그렇죠? 실무적인 걸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글로벌 그렇게 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좀 중단했는데 몇 가지 저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내가 몇 가지 경험했는 걸 이야기, 해외도 안 가집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도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저는 그걸 2번이나 직접 몸소 칭이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가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평생 앞으로 살아갈 툴, 직업을 오늘 이 시간 나름대로 직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평생 직업. 평생 직장 없어요. 과거에는 대학 나온 평생 직장이다. 한 번 국민은행 다음 영원한 국민은행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에요. 90년대까지만. 근데 지금 정부와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직장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플렉시블하게. 직업은 변해서는 안 되지. 내가 평생 묵고 살 도구, 툴,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직업과 직장은 다르죠. 직장은 옮기면 옮길수록 지금은 몸값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많이 옮기 다니면 좋아요. 옛날에는 아니죠. 덩어리 칼 꼽는다 이래가지고 니 와 그 회사 나왔노. 그런 면접 보는 거 없어요 요즘은. 잘 나왔다 이러지.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대. 예? 직장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시대 아니에요.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연봉 5천 줄게 더 내라. 근데 뭐가 있어야 더 주지. 뭔가를 가져야 되겠죠. 협상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뭐 상황인들인지 몰라도 뭐든 회사와 협상, 사회와 협상할 수가 있고 그런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데이터고 정보고 컨텐츠고
크게 말하면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기술 하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기획도 기술이고요. 행정력도 기술이고 예? 행정도 과거처럼 우리 인문대에 와서 나는 뭐 이 서류 잘 만드는데 거기에도 기술입니다. 서류 만드는 것도 기획서도 기술입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도구로 해서 만드는 사람이 컴퓨터 없이 마라톤 타작을 하는 사람보다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예. 그래서 IT를 기술로 무장해서 여러분은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자를 100만 명 이상이 생성이 돼, 양성이 돼야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머니어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꿈은 영남대학교가 아니고 대구가 아닙니다. 예? 대명동이 아니고 고향이 봉화죠. 봉화, 거기서 동사무소 근무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비전은 해외입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으로 위성파로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미. IP 버전 6가 다가오고요. 엄청난 시대가 오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해외 취업입니다, 해외 취업. 그래서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기술이다. 기술 없이 해외에 가면 돈 쓰고, 사람 데리고, 괜히 근무만 들고, 우리나라 제일 아까운 게 해외 유학 간다는 거. 유학 어느 시대 어느 시대였는데 지금 유학을 갑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유학을 왜? 그 비싸, 유학을 하면요. 1년에 1억씩 들어요, 미국 같은데. 밥 먹고, 뭐고, 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기도 못 받아, 왜, 유학을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 엄청난 세계 하나 되는데, 여러분의 마인드는 60년대, 70년대,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의 미래 설계가 산업화 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에? 오늘 어떤 형태든 그걸 깨야 되겠죠? 에? 여러분 오늘 임자 만났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 아직 시작이 몇 분 됐어요? 시간이? 에? 벌써 저리 됐나? 이야기 한 것도 없는데. 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내 강의를 듣다 보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사람 느낄 거예요. 지금 가슴이 뜨겁나요? 안 뜨겁죠? 뜨거워지는 사람 끝날 때 기립박수 쳐야 됩니다. 오늘 그게 평가다. 예. 그래서 기술로서 해외에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깐 내 이야기 하면은 제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잖아요. 사이비대학교가요. 사이버. 인터럽트 그래 2년 전에 석박사 과정을 미국 플로리다의 노바대학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사이버대학 노바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그러니까 플로리다 미국 노바대학교의 석박사 과정 중에서 이제 과목은 IDT 교수공학하고 테솔 요런 쪽에 과목은 교육학 쪽이죠. 그 대학이 아주 교육학으로 유명한 100년 이상 된 대학이 플로리다에 있는데, 그 대학의 그 과정을 우리 M2M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 요즘 이런 일 많이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강의도 29만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끝내줍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요. 이 시간에 있지만 내가 지금 3명이야. 예? 오프라인에 내가 있고, 인터넷에, 온라인에 내가 있고, 모바일에 내가 있고, JJ치는 3군데 존재합니다. 오프라인에 나는 돈 쓰고 놀러다니고 오지만, 온라인은 24시간 돈 벌이 지금. 온라인에 JJ치는 막 24시간 지금 돈 번다니까. 아싸!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시대죠. 그래서 미국 노바대 석박사 과정을, 이 대구사이버대는 4년 내내 온라인에서 하는 대학이니까 석박사 과정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하고 어떤 선생님 두 명이 직접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학교에서 처장들, 총장들, 그래 있는데,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이미 이야기는 됐지만, 그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거 느낌이 굉장히 불쾌해. 푸대적 하는 거 아시죠? 그래, 우리 바쁘니까 끝나고, 야, 너 좀 학교 공양하고 있어라. 이런 식이야. 우린도 그거 못 찾거든. 우린 디비는 성격이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느낌상.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잘 되지만. 그래, 점심 먹고, 이제, 어쩌든지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장급도 교수들 우리 사이트 보면 있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데,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서 강의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눈이 잘 나오거든, 미국에서 내 강의 나오고,
우리 집 안에서 손 들어봐라 하니까 막 손 들고 미국 아들이 놀래가지고, 이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더라,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걸 보여주니까 태도가 360도로 바뀌어가지고, 내한테 대하는 게, 처음에는 그 회의실에 미팅 룸에, 컨퍼런스 룸에, 저끼리 막 들어가고, 나는 뒤에 이러고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쫄쫄쫄쫄쫄! 교수들이 자꾸 내한테 붙어요.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에는 황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그 총장이 직접 내건 친구였습니다. 중국 내건 대통령. 그래서, 야, 기술이구나. 기술이 없다고, 기술을 보여주기 전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기술을 보여주니까 황제 취급을 하는 거야. 아하, 이거구나. 기술로 해외 시장을 가야 돼요. 휴먼웨어. 휴먼웨어라는 단어는 거의 제가 만든 말. 휴먼웨어가 뭘까요? 기술자, 완성된 웨어 가는 게 제품이잖아요. 웨어, 글래스웨어, 뭐 유리 제품, 하드웨어, 딱딱한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웨어 가는 게 완성된 제품을 웨어를 합니다. 휴먼웨어는 뭐야? 휴먼 플러스 웨어, 즉 완성된 기술자, 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 탤런트 기질이 있는 사람, 완성된 사람은 휴먼웨어야. 우리나라에는 교육이 막강합니다. 거의 다 대학생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휴먼웨어죠. 완성된 사람, 기술자를 해외로 보내자. 그래서 그 나라 돈을 가져오는 게 내 목표예요. 네? 그래서 휴먼웨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휴먼웨어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대학 타이틀만 가지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과거에는요, 실제로 내가 농담 삼아 좀 내 과거에 이야기할게요. 이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내 나이 29이니까. 알죠? 그때 그 시절. 얼굴에 페인트만 잘 칠해도 인생 성공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이 페인트, 얼굴에 페인트만 잘해도 인생 성공했거든. 그래서 심지어 니와 대학 가놓고 하면 시집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내 좋은 남편, 모든 게 남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내 평생 논한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페인트 안만 칠해도 페인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깎아보는데 깎아보고 이 페인트가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야갔어. 우리 때는 정말 사랑 하나로 결혼, 사랑. 이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아닌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또 충격받는. 이 사랑 하나에 목숨 걸고, 했는데 요즘은 젊은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아니, 여자도 능력이다. 현실이다. 거의 다 맞벌이다. 내 마음 버려서 위에서 하노? 같이 벌자. 우리 순자씨 결혼할 때 만나야 되지. 그 결혼은 반드시 중매해야 됩니다. 중매. 이 연애 이거 안 돼요. 결혼은 중매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매가 우리 IT 용어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중매제기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내가 중매 써줄 수 있습니다. 그 중매해가지고 한 달은 사귀어보고 결혼해야 돼. 맞죠? 결혼 한 달 이상 하면 안 돼. 그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면접이 아니지. 그 중매가 가장 큰 면접이에요. 보면 바로 직업을 물어요. 니 뭐 하노? 그 직업에 의해서 여러분들 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 여성들을 우리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페인트 칠하고 들이 깎고 들이 바꿔보고 이거는 옵션도 아니에요. 너무 이뻐도 안 돼요. 요즘은 이 어느 병원이고 이래 나오나. 요즘은 희성같이, 그죠? 좀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IT 특강 많이 하면 굉장히 재밌게 해주는데, 현실적이더라. 전문직을 가요. 전문 직종 여성들이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입법이, 기술자다 하니 입법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중매할 때 자격증 필수더라 카요. 중매 호텔에 영남 호텔에 가서 보는데, 검은 수첩을 딱 내놔. 우리 IT 쪽에는 정보 처리 기사나 MCS 국제 자격증 같은 거 다 자기 라이선스가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는 중매 보러 갈 때 자격증 가가라 하거든. 그래가 검은 수첩 타는 난 기사다. 기사잖아. 정보 처리 기사. 사자 걸림이잖아요. 그래 사자들하고 상대하는 기사다 하고 끝나고 난데 2차 가야 되잖아. 기사시장 밥 먹으러 가면 돼. 기사니까. 그리고 버스 타고 팔공산 가면 돼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쩌든지 내가 여자라서 대학만 졸업해서 내 밴드 잘 치라 해가지고 내 기술 없이 나는 그냥 대학 학벌만 가지고
내가, 제2의 인생, 시집을 가야 된다든지, 절대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 그죠? 반드시 어떤 형태든 오늘 이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 해결의 도구를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고, 그게 노력해서 얻어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대학 특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실무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야전사령부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IT 쪽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제가 제일 먼저 받아요. 2007년도에 나오는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98이죠, 집에. XP로, 업그레이드 많이 했네요. 윈도우, XP네. XP도 레다거든. 근데 2007년도에 엄청난 OS. OS 그거 알죠? 가자 이름은 아니고. 윈도우 비스타라는 OS가 출시됩니다. 윈도우 비스타가 인터넷 방송, 이제 개인 채널,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내가 돈 벌어요. 서버가 가지고 조직, 회사, 다음, 네이버, 넥슨, 네오이저, M2M. 서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집구석에 방구석에서 돈 못 벌어요. 돈 써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 내년부터는 여러분 방구석에서 서버 관리, 다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에서 네이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면접 그 직원들 뽑으면 돼. 요즘 웃긴다고. 면접 보러 온나 가는데 회사에 온나 가는 게 빌라 몇 호에 온나 이거 아니라. 조심히. 근데 빌라에 면접 보러 온네요. 근데 그 빌라가 13평밖에 안 되는데도 그 회사가 매출이 100억 올라간대. 쇼핑몰을 내가. 그리고 건물을 빌라에 오지만 방구석에서 살아요. 소호 시스템, 재택 근무. 이미 그런 회사가 서울에서는 우후 주순경으로 생깁니다. 작은 빌라에서 100억을 올리는 회사도 생기고. 네? 이제 그런 시대에 여러분 도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좋은 아이템, 마인드, 나가는 방향을 있으면 여러분 방구석에서 집 봉화에서 인터넷 들어오죠, 봉화. 전기도 들어오죠. 예. 옛날에 그 봉화 전기 안 들어오더라 가보니까. 대단하대. 차가 왔다 갔다 봉화만 이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든지 여러분들이 기술, 툴을 익혀야 된다. 그게 문제 해결의 도구인데 제가 소리를 너무 길었는데 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시대별로 바뀝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과거에 원시 시대 있잖아요. 잠깐만. 원시 시대도 문제 해결을 잘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행복을 선물 받고 부자로 살아난 거예요. 예. 이 원시 시대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온이 파워, 힘이에요, 힘. 물리적인 힘. 힘센 놈이 장대야, 이거. 원시 시대. 밤바야, 이 시대, 알죠? 이 시대는 싸움 잘하고, 덩치 크고, 최홍마이 같은 아들. 최홍마이가 원시 시대 살았으면 이게 때부지고, 여자도 수십 명 데리고 살고, 원시 시대. 지금 원시 시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안 돼. 싸움하는 거 배워야 돼, 내하고 지금. 그런 이제 시대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하면서 무슨 시대? 산업혁명의 산업화 시대가 왔죠. 산업화. 산업화 시대도 문제 해결을 잘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이 산업화가 너무너무 길게 갔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입니다. 대구는 산업화 시대에 산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의식도 산업화, 대학도 산업화 시대 대학, 대구의 정치도 산업화, 경제도 산업화. 이래 대구가 꼬라지가 되나 이래요. 이 산업화 시대는요, 여러분들, 산업화 시대의 주 문제 해결의 도구가 뭐냐? 네? 문제 해결.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산업화 시대는. 인류대학 나온 아들. 똑똑한 친구들. 쉽게 말해서 지식을 하죠. 난리지, 지식. 쉽게 말해, 공부 잘하던 뭐가 공부 잘하는 놈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산업화 시대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아들은 지하세계로 숨었어. 피바다, 헛고 미는 아들은 산업화 시대 되니까 저 동성로 지하에서 숨어보고, 산업화 시대 서울대 나온 아들. 대구시장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판검사하고 의사하고. 산업화 시대는 오늘 공부입니다. 모든 게 공부야. 공부만 잘하면 끝났어. 세상이 대학 좋은 데 나오면 무조건.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를 망친 문화가 대면 문화. 이거 우리나라를 망쳤어. 산업화 시대는 되는 게 중요하거든. 무조건 친구 니 뭐 돼 있노? 이 게임 끝이야. 부모님들도 니 자식 뭐 돼 있노? 판사다. 와.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되는 데 초점. 공부가 뭐고 문제 해결이고 그것도 모르고 달달달달달한 게가 시험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해. 대학생 되는 게 중요했고, 판사 되는 게 중요했고, 검사 되는 게, 의사 되는 게 중요했다니까.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판검사 하는 친구들 내가 많은데,
이놈들 뭐 고시 공부할 때는 막 하루 3시간밖에 안 잔다 하대. 그 진짜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서 왜 그래? 공부만 합니다. 그래 뭐 암기하다 암기 뭐하니 무엇보다 그것도 이래 지금 암기 안 되니까 처음으로 암기 원리. 서울대학교 1등 들어가나가 적분 문제 더 풀었어요. 답을 딱 맞아. 이 답의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답이죠. 이 답의 의미가 뭡니까? 답. 적분하는 게 수학할 막 딛고 땡기지. 적분하는 게 뭡니까? 일정하지 못한, 불일정한 어떤 구간에서, 그 어떤 면적 구하는 거든, 면적.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이 면적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면적 구하라가 뭔고 하니까, 이게 적분 개념이, 구간 무적분에서 이 통합 면적 구, 이거 인테그랄. 이거 완전 수학 시간이 또, 이거. 근데 그 공부하는 목적, 원리를 모르고 답은 잘 내는데 1등을 하면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맞잖아요? 시험만 쳤고 끝이라. 대학생들도 공부 그래. 만날 놀다가 교수님 뭐 이야기하면 속된 시험 큰일 빼고 시험만 잘 치고 끝이라고 공부 놀아. 그 의사 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 의사 되고 놀아요. 노니까 진짜 수술하다가 수술 올게 뭐해가 막 배째가 가위 집어 다 집어보고. 의사들이 뭐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그냥 간결호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그럼 못 믿어. 직접 수술해요, 이제 앞으로. 배우고 난 뒤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선진국에 가보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내가 현재, 백백하, 이런 발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선진국 개념,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국회의원이든, 청소부든, 내가 현실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 봉사를 하고 조직에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그게 현재 진행이요. What are you doing now가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가치를 되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되는 거. 뭐 됐노? 이러면 모든 평가 끝. 판사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판사다 하면 막 성실 더러워도 막 무조건 막 이 중매에서는 1등이야 이거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더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무너집니다. 산업화 시대의 지식. 자, 산업화 시대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라 합니다, 데이터. 데이터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자료. 이렇게, 이 공부고.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느냐, 데이터. What is 데이터? 하면은, 데이터, 발음 이게 경상도 발음하는, 데이터가 뭐냐, 이런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원시 자료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데이터는, 자, 과거에는 이 문제를요,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데이터라 했어요. 데이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를 압축, 정리, 요약한 게 뭐다?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막 듣잖아요. 이걸 데이터와 압축, 정리, 요약한 자료를 뭐라 한다? 데이터입니다. 그 회사에서 과거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 처리해서 회사의 목적은, 이 행복의 선물 받으려고 하면은 정보로 만들어야 돼,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처리해서 산출물은 뭐다?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중요한 시대죠.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는 일을 하기 전에, 순수 상태에 처리되기 전에 일거리가 데이터고, 사람의 머리든 컴퓨터든 처리되어가지고, 결과가 내포되어 있는 자료를 뭐라 한다? 정보다. 즉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가 뭐냐?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게 회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수단이 과거에는 누구였다?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인류대에 나온 친구들을 회사에서 뽑으니까 그 회사의 데이터, 문제거리, 해결해야 할 일거리를 아주 현명하게 지 대가리로 배운 지식으로 처리해서 정보를 딱 만들어가 그 회사에 이익을 남겨줍니다. 정보를 딱 만들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떼돈 버릴 겁니다. 이명박이. 떼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머리 좋은 친구들을 뽑아내요. 왜? 이상한 아들 뽑아놓어요. 돈은 뭐 정보는 개코로 데이터 더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류대. 세상의 원리가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하는 게 내가 해결할 일거리요. 이걸 처리해가지고 아주 생산적이고 결과가 내포된 자료를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information is money. 정보가 돈입니다. 즉 인터넷상에서는 컨텐츠죠. 컨텐츠 is money다. 돈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게 돈밖에 없네. 오늘 돈이 없네. 끝나고 오늘 짜장면 한 걸 할까? 근데 돈 많아요 내가.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에는 이 모든 게 사람의 머리로
해결했습니다. 머리로 해결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이제 정부화, 우리나라는 정부화의 개념이 1995년부터입니다. 95년부터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정부화를 굉장히 추진을 했습니다. 정부화. 전 세계가 정부, 뜻도 모르지만 정부화입니다. 정부화.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정부화에서 뭐다?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여러분, 원시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산업화에서 지금은 여러분 정보화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부르짖고 정보화라는 단어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 지가 10년이 됐고 2007년부터는 유비쿼터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여러분이 뛰어날 시대는 정보화도 아니고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유비쿼터스. 여러분, 이 산업화는요, 산업화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단어들이 아날로그, 물리적, 아날로그, 물리적,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단어들이 산업화 시대의 단어예요. 정보화 시대 유교 단어는 뭐야? 디지털. 오늘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그리고 논리적, 논리, 온라인. 이 개념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개념이고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불행히도 여러분의 의식구조,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다. 불행히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공부도요. 우리 총장님 들으면 난리 나지만 지금 대학이 안 변합니다. 대학은 산업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는 정보화도 부족하다. 유비쿼터 달려가는데 이 대학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를 여러분 가르칩니다. 70년대, 80년대, 엄마, 아빠, 90년대 초 여러분 선배들이 배운 그 노트를 가지고 그대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대학을 믿으면 큰일 났다. 오늘 이 뜻강원한테 절대 영대 못 오겠다. 대학을 못 믿습니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앞으로 대학이 통폐합되고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변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변하지만 원천적인 걸 안 변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 대학은 산업화 시대의 대학입니다. 아날로그가 중요하고요. 물리적인 거 중요하고 오프라인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융통성이 없죠. 고정적인 개념이고 정보화는 유동적인 게 플렉시블해요. 이제 앞으로는요.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는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했다니까. 정주영 이런 사람이 세상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왔다니까. 산업화 시대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제 경제도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부자였고 아파트 만드는 회사가 부자였고 아시겠습니까?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일에 종사하는 데서 부자가 나왔다니까. 현대 아파트 만들고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삼성 반도체도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 고정적인 게 목에 칼 들일 때 죽이라 하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옛날에 한번 죽자 이런 사람들, 대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경상도 잘 살았어요. 경상도. 왜? 시대가 이게 전부 다 경상도의 개념이에요. 경상도는 보리문디들 의리 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의리. 죽어도 간다 이런 정신. 그 앞에 이런 분들 우리 선배니까. 근데 그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용했기 때문에. 또 경제도 하드웨어적이고 물리적인데 옛날에 전 세계가 IBM이 부자였습니다. IBM은 컴퓨터를 하드웨어 만들잖아요. 지금은 빌 게이츠, 나 영원한 친구. 3대 거목 중에 하나죠. 3대 거목 알죠? 3대 거목이 누굴까요? 오늘의 문제 이거 맞추면 짜장면인데 꽈배기 배고픈데 3대 거목 맞춰보세요. 오늘 한 명 나왔다. MSI 빌 게이츠 2명 남았죠. 자,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자동차 만드는 포드, 강철 만드는 카네기 전부 다 하드웨어적이고 고정적이고 물리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데서 부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10대 부자 중에 7대 기업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사. 그죠?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삼성, 현대카드, 지금 다음 네이버 주식이 20만원씩 합니다. 현대자동차 7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들어나 봤나? 메가스터디 여러분 뭐 입시 공부할 때 그 사이트 공부 좀 했습니까? 손사탐 손사탐
지금 주식시장의 메가스타팅 온라인 회사입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이런 동영상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팔아먹는 회사인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주식이 10만원 넘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4만원 하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60만원 하지만 근데 그 온라인에서 그 회사도 없어요. 인터넷에 메가스타디.net이 10만원 넘었고 자산이 1,000억대 넘었습니다. 엄청난 회사고요. 옷 팔아먹는 동대문닷컴 3,000억대 회사예요. 대구입니다. 거기는 신천동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죠. 동대문닷컴 여러분 옷 샀죠? 바뀌죠. 이제는 부자들이 여기서 나온 디지털 논리 온라인 왜 논리적인 일을 종사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제품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제품은 원가가 들어가잖아. 내가 이 마이크를 판다가 마이크를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컨텐츠 전부 찍으면 뭘 팔아먹어야 된다? 컨텐츠 정보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컨텐츠는 팔아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도 컨텐츠 파는 거죠. 우리 mqm사이버.com에 들어오면은 내 강의하고 우리 IT나 뭐 영어 강의 막 하십니다. 내 그 강의 옛날에 찍어놨거든. 한번 찍어놨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야. 29만원씩. 클릭 하나에 떼도 막 줘도 안 따라가. 컨텐츠는 이 마이크를 팔면은 물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컨텐츠 정보는 물건 다 떨어졌다 이런 소리 안 한다. 계속 여러분 게임 그 카드리더 그거 하는데 다 떨어졌다. 니 게임 뭐 하나요? 게임 안 하시나? 네. 오늘 공부네. 공부 여기 사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분을 어디서 떼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네드오션에 합니다. 네드오션. 여러분은 불행히 특히 지방대는 네드오션에 살고 있어요. 똥물 네드오션.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겠죠. 쪽빛 남빛 바다 블루오션 희망의 바다. 블루오션에서 이런 마인드를 고정시키고 직업을 찾고 블루오션의 직업이 뭔가? 블루오션에서 여러분들 놀아야 돼요. 레드오션에 자꾸 놀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자 이제 앞으로 대통령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경상도처럼 험하고 싸움 잘하고 안 돼요. 이제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고정 개념이 없고 항상 시기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앞으로 보세요. 대통령들은 서울 쪽에서 나옵니다. 왜? 지역 특성상 서울 쪽이 부드럽거든. 서울 남자들이 굉장히 부드럽대. 만나면 여러분들. 그 사기 기질이 조심해야 되는데 말도 욕도 안 합니다. 서울 그 남친들은 욕 안 해요. 서울 남친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속하지만 대구는 터프합니다. 막. 말하면 욕이고 막 와 하고 막 그런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있으면 마인드 바꿔야 돼요. 굉장히 내처럼 부드러워야 되고 집에서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 경상도 밥하고 난리는 우리 옛날에 경상도 데이트 하더라도 여자 남자 같이 안 가죠. 항상 5m 어디 여자가 뭐 이러고 여자는 서서 부엌에서 밥 먹어야 되고 정지에서 밥 먹어야 되고 요즘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 큰일 났다. 남자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터프해지대. 밥해라 경기사 운전해 뭐. 그게 안 되네요. 아, 셀리 차이. 예. 자, 여기에서 이 블루오션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결론을 내립시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보화의 개념도 안 됩니다. 이제 정보화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보화는 10년이 됐어요.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마라톤 타자기가지고 염타 연습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애들은 워드 프로세서를 했거든. 여러분들이 필성 워드 프로 자격증 따고 워드 프로세서 하고 있을 때 문서를 작성할 때 서울은 HTML을 했습니다. 웹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문서 웹문서 그 문서를 공부할 때 서울 애들은 지금 XML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XML 공부할 때 서울 아들은 단넷으로 가버립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 지역 대학 지금 심각해요. 특히 이런 마인드적인 거, 기술적인 차이 5년 납니다. 대구하고 서울은. 서울의 대학의 특강을 해보면 굉장히 빨라요. 이런 이야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 대구는 약간만 웹 해버리고, 뭐 내가 프로토콜하고, 인상이 좀, 뭐, 기가, 막 답이 안 나. 웹문석하고, 하이퍼링크, 뭐, 더 이상 설명이 안 들어가요. 네?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니까.
뭐 하나 듣는데 하이퍼링크는 덱기는 뭐 이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산업화 시대는요. 산업화 시대는 현실밖에 현실 공간밖에 없었어요. 현실 세계. 모든 게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현실. 공부도 학교 와야 되고, 일도 회사에 가야 되고, 쇼핑도 백화점 가야 되고, 칠성시장 가야 되고, 게임도 오락실, 심지어 오락실 뿅뿅 테트리스 가야 되고, 모든 게 현실 공간. 그래, 현실 공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공부도 무조건 암기하고, 암기가 막 현실 공간에서 잠 적게 자고, 잠 많이 자야 되는데, 많이 자야 미인인데, 적게 자니까 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미인이 많이 없었어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니까, 이제, 다음 공간은 전부 잠자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모든 성부를 현실 공간에서 띄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부와 이 현실 공간을 파괴시킨 게 누구냐? 바로 컴퓨터라는 도구와 특히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현실 공간에서 전자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자 공간. 일명 사이버 공간. 사이버, 버추얼 공간. 없는 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죠. 사이비가 사이버. 다른 말로 버추얼. 없는 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없어요. 근데 있어요. 전자 공간. 우리 인터넷 공간. 누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져 버리고 이 전자 공간에서 이제 정보화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정보화. 자, 여러분들 현실 공간은 파괴입니다. 현실 공간을 생각하면 늦어요. 현실 공간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현실 공간에서 내가 쇼핑해야 되겠다. 현실 공간에서 친구 만나야 되겠다.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걸 자꾸 전자 공간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순자 씨는 현실 공간에서 하루 24시간 봤을 때 현실 공간에서 몇 시간 살고 전자 공간에서 몇 시간 사나요? 전자 공간에서 몇 시간 산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래 사나 여기? 6시간 산대요. 이 90년대 80년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알아듣겠나? 현재는요. 저는 현실 공간에 JJH 여기 있어요. 전자 공간에 내가 또 있어요. 전자 공간에 나는 잘생겼어요. 잘 나가고 인기 캡이고. 여러분들 현실 공간에서 이제 돈 썼죠. 이미 여러분 중에 전자 공간에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죠? 인터넷 공간 돈 쓰지? 쇼핑하면서 돈 쓰고 강의 들으면서 돈 쓰고 게임하면서 사이버머니에서 돈 쓰고 돈 쓰지? 에? 맞습니까? SMS 돈 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지불이 현실 공간이 아닌 전자 공간에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 나오는 게 현실 공간에 대학 다닐 때까지 돈 쓰고 취업해서 돈 번다고 생각. 돈을 벌어 이제까지 투자했잖아. 지금까지 돈 많이 썼잖아. 우리 영대에 얼마 갖다 줬노? 종합예술인 뽑아달라 계획을. 우리 영남대학교 여러분 돈 막 갖다 줬어. 지금 맞잖아요. 계속 돈 쓰는 거라. 언제 빼먹을래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빼먹을래? 봉투 열렸네. 이거 안 줍니다 요즘은. 따로따로 차야 돼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도 어려워요. 현실 공간은 전쟁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 돈 벌어야 되겠다. 취업해야 되겠다.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현실 공간에 취업할 때는 지금은 필승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전자공무원 가까워요. 지금 공무원 동사무소 없애고 공무원 수를 50만 명 줄인다 하는데 공무원 시험 치면요. 799 공무원 시험 치면 난리 난다 하네. 총무처 서울에서 시험 치니까 KTS가 마비돼 버렸다 하잖아. 추석도 아닌데 KTS가 와 공무원 시험 치는 날. 참, 지금 현실 공간에서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공무원은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무원 해야 됩니다. 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석박사들이 공무원에 필성 공무원 동사무소 근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불친절하지? 여러분도 공무원들은 불친절 해야 됩니다. 불친절 해야 돼요. 나는 진짜 우리 동네 공무원이 뭐 주민등록번 떼주면서 불친절 하더라고. 나는 화 안 냅니다. 인사하는데 이해합니다 하고. 왜 그러냐? 자기 딴에 대학 나와가지고 뭐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동사무소 배치시켜놓고 맨날 죽을 때 주민등록만 떼주는 게 이 짜증 하나 안 나나? 하루 종일 이 짓만 하는데 그러니까 불친 짜증 나잖아요. 대학 졸업해서 주민등록번은
그 초등학생 갖다 놓,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오늘부터 폐기 처분하지 말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공무원 또 전자정부에서 많이 옮겨옵니다. IT를 도구로 해야 훌륭한 공무원, 생산적인 공무원, 돈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금 내가 왜 현실 공간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들, 여러분들 뭐지? 과거에는요, 행정, 뭐 격리, 뭐 비서, 뭐 사무 이렇게 뽑았어요. 공명, 공공명. 요즘은 그런 데 없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기획, 설계, 웹 기획, 웹 프로그래머, 구체적으로는 자바, 뭐 델파이, 또 뭐 웹 디자이너, 포토샵, 일러 아주 구체적으로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 쪽에도 인문대 쪽에도 과거에는 그 사무를 뽑는 게 아니에요. 웹, 모바일 기획 설계자, 우리 이런 교수 설계자, 정보 검색자, 예? 단순히 행정, 사무, 비서, 격리 이래 안 뽑아요. 모든 게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기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 있고 온라인 기업 수가 오프라인 기업 수도 더 많아요. 지금 과거에 대기업은 어쩔 수 없지. 그 대기업도 모든 사업을 온라인화합니다. 웅진 같은 경우 뭐 했어요? 물 팔아먹었죠. 물. 웅진 뭐 이런 거 코웨이. 웅진이 요번에 서울에 바로 어제 아래 일입니다. 남부고시학원, 한국고시학원 해가지고 1,000억대 이상을 가지고 1원2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웅진이 교육 1원이 인터넷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학습지 하고 했는데 오프라인 하다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삼성은 크레디오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코스타가 삼성의 계열사가 크레디오 온라인 회사예요. 네? 모든 대기업도 온라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오프라인 과거에 공장 짓고 건물 짓고 없애고 전부 온라인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사만 좀 다음 네이버 온라인 회사입니다. 거기는 정보, 데이터, 컨텐츠를 팔아먹죠. 맞나요? 네? 이제는 오프라인이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대부분이 온라인 회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승부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현실 공간에 만족한 공부를 산업화 시대 공부했잖아요. 현실 공간에 뭐 행정학과는 뭐 서식 쓰는 거 이런 거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거 문제가 처음 봐요. 그리고 기업체 들어가 보세요. 과거에는 장부, 뭐 결제 라인, 이렇게 여러분 만든 기획서 이런 거 가지고 부장 올리고 부사장을 사장이 보고 이 새끼 와 이러냐고 재떨이 날리고 이렇지 않아요. 인트라넷 회사 안에 랜이 구축돼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모든 전직은 인터넷에 연결 인트라넷 전자결제 우리 회사는 벌써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전자결제, 전자회의, 전자문서보관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다 돼서 모든 게 인터넷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해외 출장 가면 우리 직원들이 질립니다. 좀 문디 같아. 해외 출장만 가면 일 더 한다고.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가면 할 일이 없잖아, 밤에. 또 미국은 밤이어도 아침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 할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하자 합니다. 회의하자. 회의 억수로 많이 하거든. 미국에서 나 있고. 우리 인터넷에다가 화면 보면서. 웹카메라 다 보면서. 전자회의 다 하고, 보고 다 받고, 미팅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어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프라인 있을 때보다 직원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회의도 자기 부서끼리 하면 내가 참여 안 해도 내가 참여한 이상 효과가 나요. 회의록을 다 쓰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록 작성하면서 하거든. 그럼 나는 좀 미국에서 그 회의 참석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자, 여러분들, 이제 뭐 행정 쪽이든 인문 쪽이든 컴퓨터, 인터넷을 도구화해야 된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회사, 이제 업무 인수인계, 업무 배운다. 우리 수습 기간도 있으면은 전부 다 인터넷, 그 회사에서 만든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데이터화해야 되고, 디지털화해야 되고, 이 디지털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최종 정보를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승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싱 기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그렇죠? 그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대기업에 행정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글자 잘 써야 되고, 맞잖아요. 타자 잘 쳐야 되고, 하듯이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방향 설정해?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돈은 전자공간에서 벌어야 됩니다. 현실 공간에서 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가게를 한다. 현실공항은 옷가게 해가 돈 안 되는 인터넷에 하야 돼요. 맞죠? 쇼핑몰. 뭐든 학원 해야 되겠다. 인터넷 학원을 해야 되지. 오프라인 학원 하면 말 못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도 여러분 하죠. 식당도 전부 인터넷으로 데이터와 여러분 식당의 메뉴, 고객, CRM, 여러분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비스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느냐. 이 전자 공간이요. 지금 유비쿼터스 공간을 또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세 개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현실 공간이죠. 현재는 전자 공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야만이 전자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게임하고 강의 듣고 쇼핑하고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씨는 6시간 동안 전자 공간에 살아요. 10시간 자고 현실 공간에서. 예. 근데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거의 뭐 8대2 전부 온이 전자 공간에서 일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현실 공간에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게 전부 인터넷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네이트도 있고 나가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유비쿼터스 공간은 개념만 잡고 오늘 전자 공간의 방법론을 좀 더 해야 유비쿼터스 공간이 뭐냐? 유비쿼터스만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회사 명도 유비쿼터스 M2M이에요. 그리고 M2M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유비쿼터스 개념이 뭐냐면은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입니다. anytime.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유비쿼터스. 공기처럼. 공기는 가는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포넌트를 유비쿼터스를 하는데 유비쿼터스의 슬로건이 anytime, 언제든지, 어떤 장소든, 어떤 통신기기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실 공간의 코리아, 그냥 코리아죠. 인터넷상에서 코리아, 이 코리아죠. 유비쿼터스 코리아, 유 코리아죠. 현실 공간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냥 런닝이에요. 런닝, 학습, 런닝.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공간 뭐 이런닝이죠. 들어봤죠? 이런닝. 유비쿼터스 학습을 유런닝입니다. 유런닝. 우리 영남대학교도 유런닝을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유런닝을 해놓고 뭐 유비쿼터스 갖다 붙이고 뭐 아무데나 갖다 붙여보고 뭐 여기 AP 어세스 포인트 있죠. 갖다 놓고 뭐 얍삽하게 뭐 몇백 메터 안에서 인터넷 그거 유비쿼터스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게 지금 이 개념에서 유 개념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이게 지금 다가옵니다. 하나 TV, 지금 IPTV, IP 버전 6, 예? 우리가 그리드, 좀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전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 컴퓨터와 인터넷이거든.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정보 처리 기사, 기사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은 네트워크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인터넷이 되는 곳에 가야 되고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방송하면 뭐 TV, 뭐 인터넷, 흔히 말하는 인터넷, 방송, 뭐 통신입니다. 방송, 통신, 전화, 이게 결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은. 제일 먼저 유비쿼터스는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 전화가 퓨전이 돼요. 지금 여러분 전화, 과거에는 핸드폰 전화만 했잖아요. 지금 지상파 DMB, 위성파 DMB, 대구는 지상파 안 되지만 위성파는 되지. TU, 대가 13,000원입니까 한 달에? 서울 아들은 지금 공짜로 나옵니다. 텔레비는. 지상파 DMB 사면은. 즉, TV가 세상 밖으로 테이크아웃 나왔죠? 에?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서 텔레비 보는 거는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지상파 DMP는 서울, 경기 다 되거든. 대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됩니다. 지상파 DMP 사도 소용없지? 위성파 DMP,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DMB.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하는 건데,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넷과 TV와 전화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와이브로입니다. 와이브로. 이제 여러분들, 집 안에, 집 밖에서는 뭐냐? 와이브로 폰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포스데이터, LG전자에서 만들고,
KT와 SK가 서비스하고, 예, 이게 와이브로, 앞으로 내년부터 여러분 와이브로 가는 개념은 폰이 손에 쥐어집니다. 와이브로는 뭐냐? 현재 여러분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인터넷 하려면 어떠냐? 돈 많이 들죠. CDMA로 한 100기당 30원씩 줘야 되거든? 근데 위성파를 받아가지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됩니다. 핸드폰, 즉 전화, 인터넷, 텔레비가 퓨전되는 폰이 와이브로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하는데 굳이 컴퓨터를 찾고 집에 안 가고 인터넷 연결 안 해도 돼요. 가는 곳곳 우리나라 모든 곳곳에 인터넷이 무선으로 들어옵니다. UTP 케이블이 아니고 파편티네 이거. 예. 앞에 있는 사람 좋아. 이 파편을 자꾸 마셔서 도가 통하니까. 없잖아요. 바보 상자잖아. 방송국에서 서버 메인이 하는 대로 해요. 우린 종입니다. 나는 저거 주몽 보기 싫은데 계속 틀어줘 주몽 저거. 또 하루에 몇 번씩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TV는 하나TV 회원 가입하면 골라보지. 편성을 내가 합니다. 내가 시간대를 놨으니 편성해놓으면은 내가 편성한 시간대로 텔레비가 방영한다. 우리 집에는 개그 콘서트 새벽 2시에 나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서. 예? 그리고 이게 IPTV의 시작이 하나TV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전해가 인터랙티브. 내가 방송을 합니다. 내가 채널을 가지고 내가 인터랙티브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윈도우 비스타는 뭐냐? 여러분이 집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면 대한민국 어떤 놈이야? 자, 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내가 방금 이야기했는 유비쿼터스 개념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 여러분도 기업체에 들어가든,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든, 여러분 설계를 유비쿼터스를, 전자공학과 유비쿼터스를 섞어가면서,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툴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단순 이론, 현실 공간에서 묵고 사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대학을 안 가르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간에서 묵고 살 수 있는 툴을 익혀야 돼요. 툴을 익혀야 돼요. 내가 이거 컴퓨터 배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세상은 컴퓨터와 인터넷, 즉 방송, 통신, 전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 구조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은 인터넷 구조는요. 아주 잘못된 구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뭐냐? 여러분 인터넷에서 서버가 무슨 뜻이에요? 서버? 정보, 컨텐츠, 내용물, 팔아먹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서버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홈페이지를 서비스해주는 서버가 웹서버고요. 우리 회사에 보면 강의를 팔아먹거든, 나는. 내 강의나 이 강의를 막 팔아먹어요. 강의를 팔아먹는 서버를 우리는 동영상, 우리 영상으로 나가요. 고화질로 미디어 서버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메일을 서비스해주는 서버를 메일 서버를 합니다. 들어봤죠? 이런 서버를 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는 뭐 서버가 서버 아이가? 여러분을 클라이언트를 합니다. 이 서버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무료도 주고 유료도 줍니다.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버 모델이에요. 서버.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 서버에 들어와가지고 이 강의 괜찮네. 29만 원 결제하고 무료 강의도 많거든. 야, JH 재밌다. 유비쿼터스 특강. 내 강의가 15편 케이블에 다 나갔거든. 보셨나요? 텔레비에서 내 몸 봤나? 스파인데 장동건이나 알고 나는 모르나? 서울에서 많이 나가서 내 강의가 히트 쳤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무료로 해놨거든. 들어라. 우리 국민들이요. 빨리 듣고 100만 양병설 만들어. 우리 해외 한번 뒤엎자. 돌격 앞으로. 휴머니어를 하려고 내 강의 내 사이트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사이트를 무료로 들으세요. 오늘 이야기 모아한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각 분야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여러분 행정 다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TV 특강 나가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이 서버에서 지금 인터넷에서 돈 버는 거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다음 네이버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돈 벌어먹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네이버에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뭐 IT 자격증 하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내라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들이 네이버 앞에 배너 광고 하나 달면은 일주일에 3천만 원 줘야 되고 떼돈 겁니다. 그것도 고정이 아니고 놀림 배너 하나가 회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 네오위즈 넥스 뭐 팔아먹노? 게임 팔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게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돈 내고 게임하고 그렇잖아요.
쇼핑몰도 그렇고. 물론 쇼핑몰은 물건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서버가 다 돈을, 인터넷에서 지금 엄청난 이건 현실 공간보다 돈은 인터넷 공간에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전부 다 인터넷 회사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컨텐츠 정보를 팔아먹어야지. 이제는 몸을 팔아먹으면 안 되고, 내가 닦고 저이고 내 머리를 파는 시대가 아니고 내 머리를 만든 정보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정보가 돈이고 컨텐츠가 돈이고 데이터가 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돈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서도 돈만 벌고 사회공간에 돈 벌고 오로지 돈 쓰고 다닙니다. 돈 버는 데 있나? 어디서 돈 버노? 현실 공간에서도 돈 쓰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돈 쓰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거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서버 구축을 뭐합니다. 왜? 유동 IP 문제거든. 저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현재 IP가 버전 4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고정 IP를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 주소를 인터넷 IP 주소라 하죠. IP가 바뀌어요. 오늘은 우리 손자가 썼다가 띄우면 내일은 요거 쓰고. KTS 이 IP가 IP 버전 4는 인터넷 주소가 2에 32성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갈이 됐습니다. 이미 99년도 고갈이 돼가지고 IP 주소를 다 못 줍니다. IP 주소를 줬다면은 그 개체는 그 물건은 인터넷이 된다는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게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IP 주소를 컴퓨터마다 다 못 주고 일반 사용자들, 유저라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유동 IP를 줬습니다. 유동 IP를 줬기 때문에 구조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돈은 서버가 다 받아먹고 클라이언트는 돈 써요. 가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써서 정보를 보고 강의를 보고 정보를 보고 돈을 지불하고 전 세계가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기업이 지금 서버 구축이죠. 서버 구축.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개층 전체가 서버실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 서버에. 자, 그런데 차세대 인터넷, NGI를 합니다. 이제 유비쿼터스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앞으로 인터넷은 구조가 바뀝니다. 무슨 구조? P2P 구조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주 전문가들이 씁니다. 피어 구조로 바뀌고 있고 IP 체제도 IP 버전 6로 바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외 쪽으로 나갈 것인가 기술을 익힐 것인가 요 이야기인데 P2P가 뭐냐면 피어 투 피어입니다. 피어가 무슨 뜻이에요? 동료, 펠로, 피어 투 피어. 이제는 인터넷 구조가 어떠냐?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역할을 분담해요. 이 서버가 일대 서버 클라이언트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서버고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여러분 집에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호를 하거든요. 일단은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입니다. 소호 시스템. 그래서 이제는 아이템과 기술만 있으면은 떼부자 된다는 거죠. 떼부자. 예?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맞교환입니다. 즉 여러분도 시스템 좋아서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은 집에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 이제는 주종이 없습니다. 주종이 없고 철저한 인터랙티브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내가 그런 이야기는 다 모아한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뭘 가져오느냐. 이 개념이 IP 버전 6와 P2P가 유비쿼터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놈이 정보화를 만들어냈고 자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젠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객체를 연결합니다. 왜? IP 버전 6. IP 버전 6는 2에 128승. 엄청납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2에 128승계의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컴퓨터만 연결되어 있거든. 여러분 세상은 객체의 집합이죠. The world is consist of object. 발음 좋다. The world is consist of object. 모든 세상은 객체의 집합이에요. 여러분도 객체요. 사물이요. 이것도 객체고 다 객체입니다. 이것도 객체고. 맞나요? 모든 객체가 모여서 세상을, the world, 세상을 이루고 universe, 우주를 이뤘어요. 우주를.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차세대 인터넷에서는요. 인터넷에서 컴퓨터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냉장고 연결되고 텔레비 연결되고 여러분 연결되고 분필 연결되고 마이크 연결 다 됩니다. 이게 되고 있어요. 자, 인터넷이 되려고 하면 컴퓨터하고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능만 사물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요즘 핸드폰이 나는 저게 컴퓨터예요. 저거 가지고 뭐 다 합니다. 저거. 이제 저놈이 칩으로 변환합니다. RFID. 이제 냉장고를 만들죠. 여러분 이제 시집 갈 때는 정보 가전을 가져와야 돼요. 컴퓨터화된 냉장고를 사가야 돼. 일반 냉장고 지금 일반 냉장고 이상한 거 사가면 큰일 나. 내 같은 사람 결혼 못해 이거.
예? 정보가전. 지금 이 NGI, 이 개념이 우리 가정부터 들어와. 이걸 홈 네트워킹이라고 하고, 컴퓨터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을 정보가전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정보가전이 나와요. 이미 아파트도 유비쿼터스 아파트 가고 뭐 서울에 가면 자이 이렇게 쌓고 뭐 있죠? 이제 정부에 뭐 냉장고를 만드는데 냉장고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습니다. 프로세싱 기능과 인터넷 IP 주소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 게임 끝이 미국에서 온도 조절 다 합니다. 문 열었다 닫았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문 열렸지. 혼자 막 완전 유령이다. 됩니다. 아파트 문에 컴퓨터와 IP를 부여합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아파트 문 열었다 장난 다 칩니다. 모든 객체가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능이 부여된다. 그죠? 왜? IP 버전 6 시대고 이런 시대가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객체의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미 위성파 되잖아요. 우리는 전자공간을 들어가는데 굳이 컴퓨터를 찾고 인터넷을 연결 안 해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는 공간. 그 공간이 뭐다? 유비쿼터스. 즉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믹스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컴퓨터실에 가야 되죠. 컴퓨터 치고 연결해야 사이버 공간 들어가죠. 이게 현실 공간에 사이버 공간이 동시 존재합니다. 이제는 물리적 공간과 논리적 공간에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모든 객체에서 컴퓨터 기능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현 방법은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론은 그래요. 이 유비쿼터스는 이거 마크 와이저 박사, 미국 시카고 대학의 마크 와이저 박사들이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미국에서는 상당하게 NGI는 클린트 정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IT 839라는 이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꿈의 시대가 온다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 있냐? 마지막에는 여러분한테 사람한테도 IP 주고요. 주민등록 번호 주듯이 이미 여러분들 가상 주민번호 줍니다. 원래부터 아이디 펴서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 태어나면은 전자칩 주고 IP 주소 줘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럼 야는 꼼짝마. 뭐 하는지 다 하고.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나쁜 짓 뭐하면 다 보니까. 전 세계의 투명성, 트랜스퍼런시, 투명해져가지고 범죄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논리인데 옵니다. 내가 볼 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666이라는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전무한 그래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인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시대에 여기까지 옵니다. IP 버전 6가 이미 강원도에서 요번에 다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지금 전자정부에 도입했습니다. 이거. 강원도 쪽에. 우리나라 시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열심히 이 시간에도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기업에서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직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는 취업, 여러분 과가 무슨 법학과하고 취업을 한다 하면 그 회사는 무조건 뭐가 있냐? 그 회사의 모든 컨텐츠,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없는 회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서버 없는 회사 대구에 많습니다. 90% 있습니다. 연공당, 농공,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물치고 이런 데 많고 또 단순 행정 그런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이제 괜찮은 기업은 모든 게 서버로 통제합니다. 그 기업의 모든 홍보자료, 데이터, 직원관리, 물건관리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ERP라고 하거든요. 고객관리. 과거처럼 사람이 고객관리하고 영업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타이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어를 만들어 놓고 서울대학교, 인류대학 영어 잘하나 뽑습니다. 왜 영어 잘하나 뽑노? 타이어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미국 포드에도 팔아먹고, 각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월급 많이 주고 막 인류대학에 뽑거든. 그럼 갑니다. 가서 타이어 주고, 이거 가지고 미국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 들고 갑니다. 타이어 들고 가가, 미국 포드사 방문해가, 이 타이어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다. 인도롱스트라보다 오니까 표자를 뭐 영어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 타이어 좋네. 걔가, 계약을 하죠. 계약하면 뭐하면 계약서 쓰고 만색하고 오다가 비행기 타고 괌에서 떨어 죽어버렸어요. 괌에서 죽은 직원 중에 한국타이어 직원이 2명 있었잖아. 그렇죠. 지금 한국타이어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안 뽑아요. 자기 모든 회사의 타이어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어놓고 메일로 또는 B2B, 그걸 B2B를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커머스를 합니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하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도 나와 뭐야. 이제 10분이 하야 할 텐데. 예.
전달해 주세요. 아, 인터넷에 있다, 이거. 중계되기, 예. 자, 지금은 영어 필요 없다니까요. 데이터의 개념이 있는 친구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국타이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 웹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사에서 검색을 한국타이어 나오거든. 타이어 보면 괜찮아요. 오케이. B2B 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물건 보내주고 돈 옵니다. 에?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 없고 과하면서 죽는 일 없죠. 획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취업 현장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은 전부 다 내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게 물리적인 회사든 어떤 회사든 서버를 가지고 한다. 즉 데이터, 그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지. 과거처럼 영업관리, 고객관리, 사람 발로 몸으로 뛰고 이런 회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정보가 뭐냐면 이러면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문제를 데이터화, 정보화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준은? 예? 이런 회사에 들어가요. 서버 없는 회사는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 공대, 공학도들은 이런 서버를 만드는 사람들이 취업이 됩니다. 이걸 웹마스터라고 합니다. 웹마스터를 해가지고 서버 관리자죠. 서버 관리자. 크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서버에서 자기 제품을 디자인해야 돼. 이걸 웹 디자인을 합니다. 크게, 이 안에도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이너. 그리고 이 회사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컨텐츠. 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크게 보면 웹 프로그래머를 합니다. 웹 프로그래머. 예? 그리고 이런 쪽은 이제 주로 이공계. 이거 배워야 되겠죠. 웹 프로그래머 하면 자바. 자격증 다 따야 되고. 비주얼 베이직, 자바, C#, MS 디벨로퍼. 이런 툴들을 배워야 되고, 웹 디자인 하려고 하면 포토샵, 일러, 3D 맥스, 여러분들 흔히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웹마스터 같은 거 되려고 하면 이제 OS 공부, 아까 윈도우 비스타 나오고 그런 공부, 네트워크 공부, 하드웨어 공부, 이런 구체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이거는 이공계 쪽이고요.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취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쪽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냐? 우리 이러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사이트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런 팀들이 만듭니다. 사이트를. M2M 사이버, 메가스타디 만들어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들고 난 뒤에 운영, 마케팅, 운영. 기획, 운영. 어떻게 이 만들어놓은 상품을 팔아먹을 것인가. 그 팔아먹을 것인가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경영학과, 행정학과, 인문대들이 들어갑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그 회사의 정보를, 컨텐츠를 팔아먹도록 만드는 거는 이공계예요.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이공계는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행정학과 쪽이나 인문대 쪽은 만들어놨는 어떻게 운영, 마켓, 기획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쪽.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 러닝 사이트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획 설계입니다. 교수 설계라고 하죠. 교수 설계. 이거는 경영학과, 행정학과, 이런 쪽을 다 뽑아요. 법학과, 이런 데이터, 어떤 문서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 시나리오 개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이나 마케팅, 경영학과 쪽, 경제학과, 경영학과.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런 쪽에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드는 쪽은 이공계, 만들어나는 거 팔아먹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구조화돼서 사업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전공 공부는 여러분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IT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모였는데, 이걸 불문으로 내가 이 전공이 되든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졸업장과 더불어 자격증을 따놔야 됩니다. 자격증. 그래서 오늘 원래 자격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모였는데, 자격증 중에서 여러분들 크게 국제 자격증과 국내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되는 자격증을 따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운영, 정부 검색사,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아요 지금. 내가 열급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재 전자공학을 이해하고 유비쿼터스 공학을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 이해를 해야 회사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격증은 내가 이해를 했고, 너가 회사 인터넷공학 일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선진국 가면 갈수록 라이선스가 중요합니다. 졸업장이 아니고 라이선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자격증, 국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격증 쪽에는 크게
MCSE, 계열 MCSE 계열과 SCJF가 있고, 국내 자격증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구체적인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 정보검색사, 사무자동화 기사, 예? 뭐, 크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아무도 하는 것 같지만, 이 크말 같은 공부도 고등학생들 많이 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전자공간에서 사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요. 컴퓨터 활용 능력. 이해되십니까? 쉽게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요즘 파워포인트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지? 근데 파워포인트로 모든 설계 발표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엑셀을 모여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단 말이에요, 기본. 이런 걸 갖춰놓지 않고 내가 취업을 한다면은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정보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뒤지면 엄청나게 많고 내한테 맞는 게 뭐냐. 근데 아마 여러분 취업을 원한다면 이쪽 국내 자격증에 정보처리 기사는 약간 전문가 같은데도 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말이나 워드는 그렇지만 크말, 사무자동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해외 취업 쪽은 국제 자격증을 해야 돼요. 해외 이야기도 뭐 했네. 국제 자격증.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 잡아놔야만이 라이선스를 들고 이런 인터넷을 이해하고 유비쿼터스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고시공부처럼 힘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요즘 회사에서 여러분들 출근을 우리가 주 5일이고요. 앞으로 개발부는 회사 안 나옵니다. 재택근무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해해야 되고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지금 뭐 이상하게 시간이 뭐 한 이야기도 없는데 금방 이해됐어요? 예? 좀 마음이 급하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늘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는 뭐 설문지 주나요? 우리 회사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m2mcompany.com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M2M 사이버 같은 거 시험센터 이런 데 보시면 특히 사이버에 보면은 그건 자격증 사이트거든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또 서울은 모으니까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M2M에서 7층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정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7층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수업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정부와 특히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취업 특강이나 이런 자격증 상세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이 개념들이 15편이 아주 재미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거는 또 인터넷 이게 좋잖아요. 그죠? 나를 계속 초청하든지 안 해도 인터넷에서 이런 만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고 뭐 시간이 너무 짧네. 도움이 되었나요?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뜨거운 박수를 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